여러분, 등 한가운데가 찌릿하거나 뻐근하게 아픈데 왜 아픈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드물죠.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 붙이고 버티시다가 자세 탓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칭만 하시다가 통증이 몇 주, 몇 달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통증의 원인과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 흉추 주사 치료에 대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눈높이에 맞춰 좀 잘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 자, 직업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등 가운데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어느 한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거는 한 가지 원인으로는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복합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등 쪽으로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근육통으로 많이 오세요. 등 쪽을 잡아주는 이제 기립근 쪽이나 코 근육 쪽에 경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외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흉추 압박골절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외상 없이도 골다공증으로 인해 가지고 압박골절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흉추통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압박골절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 쪽이 아프면서 옆구리나 앞가슴, 수포 같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상포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좀 등 위쪽으로 날개뼈 주변이나 그런 쪽으로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 꼭 등 문제가 아니라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추 쪽 질환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자의 병력입니다. 언제부터 이제 통증이 시작되었고 자세나 통증이 악화되는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눌러서 아픈 게 있나, 어떤 특정 자세에서 아픈지 이학적 검사도 같이 동반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등은 척추 쪽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척추에 이상 소견이 있나, 특히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척추의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다른 근육 쪽 질환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감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흉추 주사 치료잖아요. 네. 네, 언제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주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좀 경미하거나 심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 위주로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수치료나 충격파, 체외충격파 같이 근육 쪽 질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하셨거나 아니면 초기에 오셨을 때도 통증 점수가 7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의 움직임에 지장을 줄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그거를 빨리 좀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주사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주사도 종류에 따라 한 군데 위치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신경 근쪽에다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근육 쪽, 그다음에 신경절이나 디스크 주변으로도 이렇게 주사 치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등에다가 주사를 놓는다던데 정확히 어디에 놓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로 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요 흉추 7번 요 모양이 다른 흉추 척추 모양에 비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주변 척추 관절 쪽에 좀 무리가 오면서 통증이 더 유발되기 때문에 요 사진처럼 흉추 7번 위 아래로 해가지고요. 후지 내측시 차단술이라는 이런 주사 치료를 같이 해볼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요 후지 내측지 차단술 외에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바늘이 척추 신경 주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경 바깥쪽으로 해서 경막의 공간이란 곳에 약을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흉추 같은 경우는 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늘이 조금 깊게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 폐를 찌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엑스레이 장비나 초음파 장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바늘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 저희가 예를 들면은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포진 흉추 2번 신경 쪽 주변으로 해서 대상포진 이 생기신 분이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랑 모양이 다르게 척추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척추에서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주변으로 바늘을 위치시켜 가지고 이 동그란 것들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인데요.
바늘이 이렇게 구멍까지 인접하게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모양, 요거를 확인해 가지고 약을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초음파 등을 통해 가지고 근막 주변이나 근육 직접 자체에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주사 치료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요. 주사 방법은 질환이나 진단별로 다양하게 있지만은 항상 흉추 쪽은 걱정을 해야 될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폐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엑스레이나 초음파 장비 등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주사를 하는 건 좋아해도 맞는 건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요 등 주사가 일반적인 주사에 비해서 통증이 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바늘 보다도 조금 더 얇은 바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진 않습니다. 바늘이 얇을수록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면서 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늘을 들어갈 때 얼마큼 내가 목표로 한 곳으로 정확하게 위치시키냐가 이게 결국 주사의 숙련도인데, 최대한 환자분들이 통증을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바늘 사이즈와 제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최대한 통증이 덜하게끔, 그러면서 원하는 위치로 주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덜 아프고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한 번 맞으면 끝나나요? 아니면 여러 번 맞아야 되나요? 어떤 치료든지 치료 횟수가 정해진 거는 별로 없어요. 뭐 간혹 이제 무릎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작하면은 횟수가 딱 정해져서 나온 주사들이 있거든요. 뭐 척추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횟수가 명확히 정해졌다기보다는 저는 환자의 통증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환자분마다 통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오셨을 때 주사 치료하기 전에 통증 정도를 10이라고 하면은 결국 치료 목표는 1, 2까지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첫 번째 주사 맞고 통증이 바로 1, 2까지 줄었다 하면은 주사 치료는 한 번으로 종결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통증이 첫 번째 주사 맞고 좀 남아있는 게 불편하다 하면은 증상 보면서 한두 번 정도 더 치료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사를 시작하면 꼭 몇 번 맞아야 됩니다, 이런 주사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신경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통증이 1, 2 정도로 줄었다고 해도 이게 들어오는 약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 3주 정도 주사를 지속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척추에 주사를 놓게 되면 당장 못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바로 걸을 수 있는지, 즉시 일상생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소마취제라는 성분을 소량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경을 마취시켜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국소마취약 자체가 좀 항염,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국소마취제를 얼마큼 쓰냐가 중요하겠죠. 양을 많이 쓰게 되면은 마취가 되면서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면서 걷는 보행장애가 생기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적은 용량을 쓰게 되면은 안 쓰니 못한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써서 얼마큼 정확하게 주사를 하냐가 중요한데, 저희는 대학병원 전공의 때부터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 그 용량에 대한 거를 이제 교수님한테 꾸준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용량에서는 환자분한테 최대한 효과를 내면서 근력의 저하나 이런 거 없이 쓸 수 있는 용량이다 라는 걸 배워와가지고 최대한 뭐 환자분들이 주사하고 보행장애나 근력 저하 같은 게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똑같은 용량을 쓴다고 해도 환자마다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근력 저하가 반응이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하고 이제 바로 기가하시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근력 저하 같은 소견이 없는 거 확인하고 기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등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흉추 치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폐라는 곳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등 쪽 통증의 원인은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압박골절, 대상포진, 디스크에 의한 통증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하에 정확한 주사 치료를 해야지 치료 효과도 좋아지게 되고 치료 경과, 시간도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경험이 많은 환자들을 본 저희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환자들한테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